아니 에마 부인을 까려면 최소한 이 드라마가 에마 부인보다 더 재밌어야 할 거 아니야? 그런데 정작 이 드라마는 에마 부인보다 훨씬 재미없어요. 에마 부인이 지읒으로 보이나? 제가 이 드라마를 리뷰하려고 에마 부인 봤습니다. 심지어 에마 부인이 만들어진 계기가 되었다고 알려진 작품 프랑스 영화 에마니엘도 봤어요. 오로지 이 드라마의 리뷰를 위해서 아주 순수한 마음으로 이 작품들을 봤습니다. 안녕하세요. 다양한 대중문화 콘텐츠를 리뷰하는 남자 머빈입니다. 이번 영상에서 리뷰할 작품은 2025년 8월 22일 공개 넷플릭스 오리지널 한국 드라마 에마입니다. 1980년대 초반을 배경으로 영화 에마 부인의 제작 과정과 그 뒷이야기를 그리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실제 에마 부인 제작 과정의 일들을 그대로 드라마로 만든 건 아니고요. 등장인물도 실제 인물이 아닌 다 드라마에서 창작된 인물들입니다. 물론 어느 정도는 실제 인물과 실제 에피소드들에서 모티브를 따온 부분도 있기는 할 거예요. 하지만 거의 그냥 오리지널 창작물이라고 봐도 될 정도로 허구의 인물과 내용으로 구성된 드라마예요. 내용 요약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주요 등장인물 3명, 이한이가 연기한 정희란이라는 캐릭터, 연기 경력 10년 정도인 당대 최고의 톱 여배우 캐릭터입니다. 그리고 진성규가 연기한 구중호라는 캐릭터, 신성영화사라는 영화 제작사의 대표이자 충무로에서 잘 나가는 영화 제작자입니다. 그리고 방효린이 연기한 신주애라는 캐릭터, 오디션을 통해 에마 부인의 주인공으로 발탁되어 배우로 데뷔하게 되는 인물입니다. 이 세 캐릭터를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되고 실질적인 주인공은 신주애라고 할 수 있겠죠. 지금 기준으로 보면 조금 특이하게 느껴지는 당시 영화계의 관행이 있는데요. 여배우가 제작사와 계약 관계로 묶이는 게 있더라고요. 우리 제작사와 몇 년 동안 영화 몇 편을 찍어야 한다. 이런 계약. 그러면 다른 제작사와는 작업을 못 하나 봐. 정일환이 신성영화사와 그런 계약이 되어 있어요. 10년 동안 12편인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계약 끝날 때까지 한 작품 나왔어. 그 마지막 작품으로 에마 부인의 대본이 정일환에게 주어집니다. 그런데 정일환은 이 작품을 하기 싫어하는 거야. 정일환이 1970년대를 풍미한 여배우인데 1970년대는 한국 영화계에서 호스티스물이 대세였다고 합니다. 별들의 고향, 영자의 전성시대 이런 대표적인 작품들이 있고요. 호스티스물이라는 건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난 여성이 어떻게든 먹고 살려고 공장이나 이런저런 일들을 하다가 결국 술집이나 몸 파는 일로 빠지게 되고 여러 아픔들을 겪게 되는 그런 내용의 작품들입니다. 사회의 어두운 일면을 그리는 내용으로 나름의 작품성도 추구하고 있고 그러면서도 선정적인 내용과 장면으로 상업성도 추구한 그런 대중영화의 한 장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런데 선정적인 장면이라고 해도 70년대까지는 검열이 엄격해서 별다른 노출 장면도 없습니다. 80년대부터 한국 영화에서 본격적으로 노출 장면들이 등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1979년에 나온 가시를 삼킨 장미에도 주연 여배우 유지인의 유두 노출 장면이 있다고 하는데 뭐 대략 그 시기 즈음부터 해서 노출이 허용이 된 것 같아요. 이 드라마에서 정일환이 70년대에 호스티스물을 여러 편 찍어서 톱 여배우가 된 설정이거든요. 영자의 전성시대 포스터가 붙어있는데 그 작품도 이 드라마 세계관에서는 정일환이 주연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중요 부위 노출은 안 했겠지만 그래도 등이나 옆모습으로 벗고 있는 모습이 나오기는 했겠죠. 정일환이 그동안 벗는 연기를 많이 했다라고 직접 언급합니다. 그런데 이제 더 이상 그런 거 하기 싫은 거야. 구중호가 준비 중인 에마 부인이라는 작품은 한국 영화 최초의 본격 성애 영화를 표방하고 있거든요. 당연히 노출 장면 많이 나오는 야한 영화로 기획하고 있는데 정일환이 안 벗겠다고 하니까 그러면 다른 여배우 찾아 이렇게 된 거죠. 이 드라마의 또 한 명의 주요 캐릭터로 조현철이 연기한 곽인우라는 캐릭터가 있습니다. 에마 부인의 각본도 직접 쓰고 감독으로 데뷔를 하려고 하는 인물이에요. 첫 작품을 하게 된 신인 감독이니까 제작자나 정일환 같은 톱스타 앞에서 설설기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아무튼 에마 부인의 여주인공을 찾는 오디션을 열어요. 여기서 주인공이 신주애가 등장을 하게 되는 거죠. 오디션이 순탄하게 진행되는 건 아니고 정일환이 자꾸 에마 부인 제작이 진행되는 걸 방해하려고 하고 신주애는 오디션에 지각하기도 하고 뭐 여러가지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런저런 일을 겪은 후 에마 부인의 감독인 곽인우가 신주애한테 꽂혀요. 반대로 정일환은 신주애를 매우 못마땅해 합니다. 초반에는 매우 단순한 대립구도 잘나가는 톱스타와 당돌한 신인의 대립 그 사이에 쩔쩔매는 초짜감독 곽인우 요런 인물 구도가 그려지는데 그런데 사실 신주애는 예전부터 정일환을 동경하고 있었고 정일환도 처음에는 신주애를 싫어하다가 점점 신주애의 당찬 태도를 마음에 들어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여자들끼리 대립하는 것처럼 그려지다가 차츰 연대하게 되는 그런 내러티브 전개를 보여주고요. 왜 여자들끼리 연대를 하겠어요? 이 작품은 페미니즘 주제의 작품이에요. 에마 부인의 내용과 관련해서도 그런 주제가 다뤄지고 그보다 이 드라마의 핵심적인 내용은 당시 영화계에 만연한 여성 착취적인 구조에 대한 비판이거든요. 당연히 그런 내용 나올 수가 있죠. 그런데 이 작품은 거기서 좀 더 과하게 들어갑니다. 전두환 대통령이 나와요. 물론 누구라고 정확히 언급은 되지 않는
나는데 신성 영화사 대표인 구중호가 자기랑 계약한 여배우들을 권력자들한테 상납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정이라는 배우로 활동한 10년 동안 꾸준히 겪어온 일이고 신주에는 이번에 배우로 데뷔하게 되면서 이런 일도 처음 겪게 되죠. 처음으로 불려가게 된 권력자들의 술자리에 누가 봐도 전두환이구나 싶은 인물이 제일 상석에 앉아 있어요. 누구라고 구체적으로 언급은 안 되지만 그러니까 이 드라마는 말이죠. 에마 부인의 제작과 관련된 내용의 넷플릭스 드라마가 나온다고 했을 때 탈세계 감독 무라니시, 부기나이트, 러브레이스, 블론드 이런 작품들을 떠올리게 되는데 막상 나온 결과물은 변호인, 1987, 택시운전사 이런 영화들과 비슷한 작품이 나왔어요. 당시 시대 상황을 봤을 때 어느 정도 이런 내용도 다뤄질 거라고 예상은 했지만 이게 완전 메인일 줄은 상상도 못했다. 이거는 명백히 번지수를 잘못 찾았다. 드라마가 완전히 산으로 가버렸다. 그런 느낌입니다. 크게 보면 이 작품의 스토리를 1막과 2막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막은 에마 부인이 완성되기까지의 이야기, 2막은 에마 부인이 완성된 이후의 이야기. 1막의 핵심적인 내용은 곽인우 감독이 에마 부인을 페미니즘적인 메시지가 강한 작품으로 만들려고 했어요. 남자들에게 종속되는 여자의 삶이 아닌 스스로 주체적인 선택을 하는 여자 주인공을 그리는 방향으로 신주애가 연기하는 에마라는 주인공 캐릭터 외에 정이란이 또 이 작품에서 조연으로 출연하게 되거든요. 에리카였나? 그런 이름의 캐릭터인데 에마가 에리카의 영향과 도움을 받아서 남자에게 종속되는 삶을 탈피하는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에리카가 그 과정을 이끌어주는 거죠. 그런 내용으로 촬영을 다 했는데 제작자인 구중호가 이 내용에 태클을 거는 거죠. 결국 최종 완성본을 오케이 하는 권리가 제작자한테 있기 때문에 영화를 새로 편집해서 진짜 형편없는 작품으로 완성을 해버린 거예요. 에리카와 에마의 관계를 중심으로 전해지는 페미니즘적인 메시지는 다 날아가고 에마는 그냥 성욕의 화신, 남자랑 잠자리 하면서 섹스를 외치는 말도 안 되는 장면이 들어가 있고 그런 쓰레기 영화로 완성이 됩니다. 처음에 말했듯이 이 드라마의 내용은 거의 오리지널 스토리라고 해도 될 정도로 실제 에마 부인과 관련된 인물들이나 에피소드와는 굉장히 다릅니다. 하지만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이 드라마에 등장하는 에마 부인이라는 작품을 이렇게 쓰레기 취급을 해도 괜찮은가? 이 드라마 내용이 결국 에마 부인을 까는 거잖아. 무슨 생각이 드냐면 아니 에마 부인을 까려면 최소한 이 드라마가 에마 부인보다 더 재밌어야 할 거 아니야? 그런데 정작 이 드라마는 에마 부인보다 훨씬 재미없어요. 에마 부인이 지읒으로 보이나? 제가 이 드라마를 리뷰하려고 에마 부인 봤습니다. 심지어 에마 부인이 만들어진 계기가 되었다고 알려진 작품 프랑스 영화 에마니엘도 봤어요. 오로지 이 드라마의 리뷰를 위해서 아주 순수한 마음으로 이 작품들을 봤습니다. 일단 에마니엘은 이 드라마에서 곽인우 감독이 원래 만들려고 했던 그 에마 부인이 에마니엘하고 굉장히 유사해요. 특히 곽인우 감독이 원래 표현하려고 했던 에리카 캐릭터, 그 캐릭터와 되게 유사한 캐릭터가 에마니엘에 등장하거든요. 두 여자가 말 타고 다니는 장면, 이 장면은 에마 부인에도 나옵니다. 에마 부인이 에마니엘의 그 장면을 오마주한 거라고 봐야겠죠. 그런데 실제 에마 부인에서 이 캐릭터가 등장하는 장면은 사실 이 드라마 내용이 어느 정도 실제를 바탕으로 한 것 같다는 느낌도 드는 게 실제 에마 부인에서도 이 캐릭터 이름이 에리카였는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이 캐릭터 자체가 별로 비중이 없게 느껴지고 뭔가 뜬금없이 등장하는 캐릭터라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냥 에마니엘의 말 타는 장면을 오마주하기 위해서 등장시킨 캐릭터,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느낌? 그런데 드라마 내용으로 보면 원래는 비중이 있는 캐릭터인데 제작자가 편집을 해버린 거잖아. 실제 에마 부인에서도 이 캐릭터도 원래는 비중이 있는데 편집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긴 해요. 뭔가 뜬금없는 캐릭터라는 느낌이 드니까. 그리고 에마 부인 내용 자체가 드라마에서는 내용을 좀 간추렸어요. 일단 남편이 감옥에 간 건 동일하죠. 그리고 에마가 남편이 감옥에 있는 동안 두 명의 남자와 엮이는데 한 명은 에마가 이사온 아파트 바로 위층에 사는 유부남. 이 남자는 예전에 에마의 연인이었고 다시 만난 에마와 불륜을 하려고 들이대는 남자예요. 결국 드라마에도 나온 것처럼 밧줄을 타고 베란다로 내려와서 막 그렇게 해버리는데 에마는 이 남자와 불륜을 하게 되고 그리고 또 한 명의 남자가 있어요. 이 남자는 약간 순애 쪽, 좀 나이가 젊은 남자이고 에마를 순수하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가오는 남자예요. 에마도 이 남자와 만날 때는 순수한 연애 감정을 느끼게 되고요. 이렇게 두 남자와 엮이면서도 감옥에 있는 남편에 대한 마음까지 되게 갈등을 하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위층 남자와의 불륜은 애초에 강압적으로 시작된 관계였고 딱히 사랑하지도 않고 그냥 성적인 육체적인 관계였기 때문에 결국은 정리를 합니다. 하지만 순애 감정으로 만나는 젊은 남자, 결국 에마가 남편과 이혼하고 이 남자와의 순애를 선택하느냐 아니면 이 남자를 거부하고 남편을 계속 기다리느냐, 이 선택의 기로인데 그렇게 갈등을 하다가 결국 이 남자와 잠자리를 합니다. 영화의 하이라이트 장면이에요. 밤에 막 비가 오는데 이 남자에게 비를 맞으면서 걸어가는 장면이 에마 부인에서 가장 야한 장면이에요. 드라마에도 나오는 내용인데 직접적인 노출이 허용이 안 되어서 실제로 에마 부인의 직접적인 노출 장면이 없습니다. 슬쩍 보였는지 어땠는지 애매한 장면이 있긴 한데요. 제대로 된 노출이라고 보기는
보기에는 조금 애매함. 아무튼 그래서 이 비 맞으면서 가는 장면, 비에 젖어서 다 비치니까 되게 적나라하게 다 보입니다. 드라마에서도 신주애가 이 장면에 아이디어를 내죠. 감독이 은근하게 노출을 어떻게 하지? 하면서 고민하고 있으니까 신주애가 비를 맞는 장면을 넣으면 어떻겠냐, 이렇게 아이디어를 내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아무튼 그렇게 비 맞고 그 남자한테 가서 잠자리를 해. 그런데 그렇게 잠자리를 해놓고 영화의 마지막에 에마는 감옥에서 특사로 출감하게 된 남편에게 갑니다. 이 결말에 대해서 여성이 결국 자신의 욕망이 이끄는 대로 주체적인 삶을 선택하지 못하고 구시대적인 부부의 종속관계로 돌아가 버렸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요. 그런데 결국은 이런 내용을 보여주면서 여자는 부부의 정절을 지키면서 사는 게 행복하다, 이런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순애물로서 두 주인공이 맺어지지 못한 안타까운 결말을 보여주는 건 흔한 거고, 오히려 자신의 욕망에 솔직하지 못하고 구시대적인 정절의 관념에 지배된 에마의 모습을 굉장히 동정하는 듯한 태도를 이 영화의 마지막 장면에서 읽을 수 있었어요. 에마가 그런 선택을 했지만 그 선택이 본질적으로 그녀를 행복하게 해주는 선택은 아니다, 그런 결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더 훌륭한 작품이 될 수 있었던 걸 제작자가 엉터리로 편집을 해서 쓰레기 작품이 되었다, 그런 결과물로는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드라마에서는 일단 내용이 축소되어서 남편이 감옥에 간 후 엮이는 남자가 한 명뿐이야. 순애적인 감정으로 만나는 그 젊은 남자가 아니라 아파트 위층에 사는 그 쓰레기 남자, 그냥 그 남자랑 섹스 외치면서 행복하게 지내는 그런 영화가 되어버렸어요. 진짜 쓰레기 영화가 된 거죠. 이거는 아니지, 에마 부인이 그런 영화가 아닌데 그렇게 함부로 왜곡을 해도 되는 건가? 이 드라마를 굉장히 재미있게 잘 만들었어도 문제가 될 텐데 이렇게 재미없는 드라마가 감히 에마 부인을 그런 식으로 왜곡해? 저는 이 자체로 문제가 크다고 봅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그 이후의 내용, 에마 부인이 완성되기까지의 내용을 1막으로 치면 그 이후 2막의 내용, 변호인, 1987, 택시 운전사, 그런 비슷한 내용이 나오는데 말했듯이 전두환 대통령까지 나오고 너무 과하게 들어가요. 물론 실제로 그런 부조리가 있었을 가능성은 높죠. 그런데 이런 작품에서 그런 내용을 다룬다면 당시에 이런 부조리와 여성 연예인 착취가 있었고 그런 아픔들을 비판적인 시선으로 담아내면 돼요. 아예 이걸 뒤집어 엎겠다고 투쟁하는 내용을 본격적으로 그리는 건 너무 나간 겁니다. 진짜 번지수를 잘못 찾았어. 일단 스토리 전개가 너무 투박하고 현실성도 매우 부족하고요. 결과적으로 그 투쟁으로 뭐가 달라졌는지도 모르겠어. 신속영화사 대표 구중호만 날아보내고, 그리고 여자 연예인 상납받는 일을 맡아서 처리하던 권력자 밑에 있는 그 실장 캐릭터, 그 인간이 꼬리 자르기 당한 걸로 끝났습니다. 이 결과만 놓고 보면 정일환이 구중호한테 개인적인 복수를 한 걸로만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판을 벌리면 안 됐어. 드라마가 너무 심각해지거든요. 진짜 1987 그 분위기야.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정일환이 처음부터 구중호만 표적으로 삼고 그 틀 안에서 구중호를 나락 보내는 전개로 갔어야 해. 그런데 갑자기 막 1987처럼 최고 권력자층까지 다 뒤집어 엎겠다는 그런 방향으로 막 시상식 생중계 중에 폭로를 하고 진보 언론 기자가 폭로 전단지를 뿌리고 거창하고 너무 무거운 투쟁으로 그려낸 건 진짜 번지수를 완전히 잘못 찾은 데다가 이런 전개로 인해 이 작품의 재미가 아주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너무 재미없어요. 마지막 6화에서 나름 한국 작품 전매 특거인 유쾌한 반란 느낌을 내려고 하거든요. 말 타고 막 도로를 누비는 장면도 나오고 하나도 재미없음, 헛웃음만 나옴. 내가 지금 뭘 보고 있는 건지. 그 난리를 쳐놓고는 결국 구중호 날아가고 권력자 밑에 실장 캐릭터가 꼬리 자르기 당하고 그걸로 끝인 거야. 정일환의 매니저와 진보 언론 기자 그리고 신인 여배우 신주애까지 이렇게 정일환의 투쟁을 도운 사람들은 정일환이 권력자와 딜을 쳐서 다 구원합니다. 결국 신주애는 엄청 잘 나가는 스타가 되고 마지막에 비행기 퍼스트 클래스에 앉아있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끝나는데요. 정일환도 별탈 없이 다음 작품 준비하는 것 같고 진짜 이게 뭐야 싶은 그런 엔딩이었어요. 약간 이 작품은 허수아비 때리기를 하는 느낌입니다. 1987이나 변호인처럼 실제 사건을 배경으로 한 거라면 모를까 과거를 배경으로 한 픽션에서 그런 본격적인 정치적, 사회적 투쟁을 그리는 게 너무 이상했고 에마 부인을 그런 식으로 쓰레기 영화라고 왜곡하는 것도 아주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에마 부인은 이 드라마에서도 흥행에 대박 나고 신주에는 스타가 되었잖아. 에마 부인을 쓰레기라고 매도하는 것 자체가 이 작품에 자가당착이 되는 느낌이에요. 그리고 이 작품이 정말 재미가 없는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주인공 캐릭터입니다. 당찬 신인 여배우의 모습을 보여주는 건 좋은데 너무 캐릭터가 애매해. 데미언 셔젤의 바빌론이라는 영화에서 마고 로비가 연기했던 그 신인 여배우 캐릭터, 이런 캐릭터는 얼마나 재밌어요. 아주 적극적으로 자신의 야망과 열정을 드러내잖아. 그런데 신주에는 뭔가 열정과 야망이 있긴 한데 항상 그 방법과 방향이 어긋나 드라마 자체가 방향성 이상하다 보니까 주인공 캐릭터까지 그렇게 되어버린 거예요. 신인 여배우가 여성 착취적인 부조리에 맞서는 투사 같은 모습을 계속 보여주는 게 너무 이상하고 재미도 없는 거예요. 이 내용을 굳이 할 거였다면 차라리 완전히 후반부 몰빵으로 분리를 시켰어야지. 전반부와 후반부의 신주애가 완전히 달라지는 모습을 보여주면
차라리 괜찮았을 거예요. 그런데 신주에는 처음부터 그냥 투사야. 이 드라마에서 그나마 에마 부인의 제작 과정에서 재미있는 장면들이 조금씩 있거든요. 그 파트의 재미를 신주에가 바빌론의 마고로비 같은 캐릭터가 되어서 이끌었어야 돼요. 그런데 그 역할을 못 해주고 처음부터 캐릭터가 투사라는 이상한 방향으로 어긋나 있으니까 이 작품의 재미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하는 여주인공이 그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드라마 전체가 재미가 없지. 1995년생 방효린이라는 배우, 실제 에마 부인 주인공이었던 안소영과 약간 닮은 느낌이 있긴 한데 전체적으로 느껴지는 인상은 굉장히 다르고요. 외모나 연기력뿐 아니고 몸매까지도 보고 캐스팅을 했을 거예요. 속옷 차림의 장면이 몇 번 나오고 다 벗고 있는 옆모습을 멀리서 잡은 장면도 나오긴 하거든요. 실제로 이 배우가 벗고 찍은 장면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장면에서 얼굴이 잘 안 나오니까 대역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뭔가를 입고 찍은 후에 CG 처리를 했을 수도 있어요. 이 드라마가 수위가 높지 않을 거라는 건 예상을 했는데요. 그런데 역시 에마 부인의 주인공이라면 몸매도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속옷 장면이나 몸매를 보여주는 장면들을 넣긴 했어요. 그런 부분까지도 보고 캐스팅을 했을 거기 때문에 방효린이 충분히 이 캐릭터를 잘 소화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말했듯이 캐릭터 자체의 방향이 잘못되었고 에마 부인을 본 입장에서는 안소영하고 닮은 듯 하면서도 너무 다르게 느껴지는 인상이라 그런 부분이 확실히 아쉬웠습니다. 물론 배우 자체는 아주 매력적인 것 같아요. 앞으로 꾸준히 다양한 작품들에서 볼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뭐 이 드라마에 대한 결론을 내리자면 진짜 재미없다. 좋은 소재를 가지고 완전히 번지수를 잘못 찾은 작품이 나와버렸네요. 그런 아쉬운 감상을 전하면서 드라마 MI 리뷰는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번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